8번. 네,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 세무요. 아, 세무. 경쟁자야? 갈 때 나중에 얼굴 한 번씩 째려보고 가세요. 자, 같은 세무끼리. 자, 이제 58번 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쓴다면 좀 볼게요. 상황은 뭐 하셨고, 판단,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무슨 소리지? 이러면 이제 뭐부터가 나와야 되겠죠? 뭐 어떻게, 뭐부터, 어떻게가 물어봐야 될 테고요. 간접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 간접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 기술 협약을 연계하겠다. 신기술 관련 기술 지원과 인력 지원. 비수도권 대학 첨단 분야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뭔가 되게 많이 쓰셨는데 이해는 다 좀 조금씩 좀 안 되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협약 연계, 금융 지원 오케이. 일정 부분을 구매에 차등적으로 지원. 이거는 뭐, 말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아이고. 뭐, 대학이 무슨 뭐 물건 파는 데는 아닌데, 뭐, 상관없는 얘기인 걸로 보이고, 대학원 간의 취업 연계로 전문인재 육성. 취업이 당연히 잘 될 텐데, 뭐, 오케이. 클러스터 조성. 세무직은 클러스터를 좋아해. 뭐 이런 건가? 인프라 조성. 이거 뭐 장기과정 오케이. 완화 비율 조절하자. 뭐 설문조사 뭐 오케이. 뭐 핵심적인 얘기는 뭐 뭔가 연계를 뭐 한다는 얘기 같기는 한데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뭐 물어는 봐야겠네. 뭐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음, 뭐 이게 좀 핵심인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까지 속마음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갈게요. 예, 문제 상황 어떤 장점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반도체 목소리 조금 관련, 크게 합시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완화를 추진 중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관련 첨단 교원 확보율이 지금 중요 사항이라서, 문제 보지 마시고 저를 보고 하십시오. 예,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 보면서 하시면 자꾸 쉬워 보여요. 모든 게 다. 예, 말을 하실 때는 항상 연습하실 때 안 보고 문제든 답지든 다 치워놓고 항상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상황 요약만 좀 뭐가 쟁점이고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목소리 크게. 신기술 관련 정원 확대를 목표로 지금 관련 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대학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은 찬성하는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본인이 어떻게 그러면 예, 당연히 이렇게 그냥 교원만 하면 교원을 못 채우는 데는 당연히 정원을 늘려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뭐 수도권 대학은 뭐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뭐 쉽게 바로바로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본인은 그 지방대학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을 좀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점진적으로 그 규제 인원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후 그 규제 인원을 그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해 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생각했습니다. 점진적 완화라는 게 무슨 말이죠? 무엇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완화한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좀 지방대 그러니까 비수도권 대학과의 그러한 균형을 맞추어서 좀 늘리는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현재 전문 교원 뭐 10명당 뭐 받을 수 있는 학생을 그거에 뭐 10배 정도로 규정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100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교수님이 있으시면, 10명 교수님이 있으면 학생을 100명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개념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 반도체학과에 대해서는 10명이 아니라 15명으로 늘려주고 싶은 거예요. 됐죠? 수도권 대학은 10명이니까 지금, 예, 100명이 이미 차 있어요.
학생들이. 여기까지 돼 있죠, 정원이? 그러니까 교수님 티오도 10명을 준 거예요. 뭐,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모든 대학에 반도체학과 교수님 티오를 10명씩 교육부가 지정했어요. 그에 따라서 학생은 그의 10배를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그럼 수도권에 있는 A대학은 교수님이 10명, 학생도 10배인 100명이 꽉 차 있어요. 지방에 있는 B대학은 티오가 10명인데 올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5명만 있어요. 됐죠? 5명밖에 없으니까 학생은 50명밖에 못 받아요. 됐습니까? 네.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교육부의 입장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교원에 따라서 교원이 100%돼 있으니까 교원 확보율을 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방 B대학은 10명이지만 5명밖에 받아서 못 채우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이쪽 대학만 수도권 대학만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겠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라면 본인이 점진적 완화 이런 게 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네,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 그러면 교원들을 좀 비수도권 대학 지역으로 좀 유인할 유인책을 유인책을 하겠다? 예를 만들어야 들면? 예를 들면 인력 지원에서는 약간 금전적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수도권 대학보다 좀 급여나 이런 걸 더 많이 요구해야 그러한 쪽으로 인력이 많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 대학에게 약간 금융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거나 그러한 좀 세제 혜택률을 좀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대 좀 교수님들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예, 지방에 가면 뭐 집도 새로 사야 되고 그런 좀 부담을 하자? 뭐 그것도 뭐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지방대학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정도 돈이 없어서 문제는 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은 하겠지만 다른 방안은 좀 없겠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기술적인 측면을 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교, 박, 교수님들이 비수도권 대학으로 안 가는 이유는 약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약간 기술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무슨 말이죠? 기술적 측면이라는 게? 약간 비, 비수도권 지역에 관련 기술의 인프라를 좀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학에서 인프라라는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 네, 뭐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뭐 만약에 뭐 이런 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의 교원 임용률이 교원들 이쪽에 관련된 전문 교원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뭐 규정상 정원을 늘려주고 싶어도 못 늘려주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하게. 뭐 결국은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대학이 이런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반발하기 때문에 좀 뭐 그것까지 좀 보완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때까지 이거를 좀 뭐 좀 시행을 좀 유보하거나 조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균형 있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할 거냐, 보완이 된 다음에 할 거냐? 그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목소리 좀 크게요. 균형을 어느 정도 갖춘 뒤에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지역과의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그것이 국가적인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을. 국가 경쟁력이면 지금 당장에 산업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고급 인력들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대만이나 뭐 근데 중국에 좀 치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1년 걸리지 1년 걸리지 교원 충원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조금 어려운 일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단 먼저 중요한 데부터 발전시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 다음에 지방으로 그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럼 지방대학을 그럼 반발하는 지방대학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설명을 해야 되겠고 뭐 그걸 뭐 이상적으로 이해를 못하진 않겠지만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반대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어떤 방안 설득 방안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 사업이 약간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됐다는 점, 그러한 관계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에 또 그 후에 지방 내 관련 사업들도 그 사업 지원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다른 지원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어 설득을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그렇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좀 도와주겠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반도체과는 그러면 뭐 빅데이터 학과라도 좀 늘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감사하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하셔가지고 당황했어요. 표정은 감사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알겠어요. 자, 뭐 근본적인 얘기지만 여기서 충돌되는 가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충돌되는 가치는? 저는 여기서 충돌되는 가치는 개발성과 균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네, 뭐 알겠고요. 뭐 이런 게 좀 충돌했을 때 본인은 뭐 뭔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예. 뭐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데 만약 이런 두 가지 가치가 충돌했을 때 본인은 어떤 것들을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 원칙 뭐 내지는 판단 기준 어떤 거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개발성을 선택하되 그것이 추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후에 낙수 효과나 파급 효과 같은 음, 전반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개발성이 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러한 판단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요? 예? 낙수 효과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개발성을 일단 고려한 다음에 그 후 균형성을 고려해서 균형성을 고려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컷. 소감은요? 제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시고 네, 제가 힘줘서 하세요. 그 문제를 각 잡고 너무 좀 이렇게 흐물흐물 하시면 너무 이렇게 샤이하게 자꾸 이렇게 보이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지금 계속 좀 여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이해를 제대로 못 하셔서 계속 좀 얘기가 뱅뱅 돌고 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흐름 자체가 이게 뱅뱅 도는 흐름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니까 본인께서 좀 판단을 좀 하셔서 대기 시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워딩이 되게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드리긴 하나 여러분들이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써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방 도와야 되는 정책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문제 그 자체로 자꾸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의 워딩은 그저 교원에 따라서 한다라는 그 워딩이잖아요. 그걸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아까 제가 모델링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략 이렇게 되고 여기는 못 채우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셨던 별건 아니지만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교수들이 그쪽에 좀 갈 수 있게.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은 못 더라도 방향은 맞잖아요. 일단은. 만약 일단 가는 정책도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갈 수 있게 유인책을 안 가니까. 그럼 뭐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니까 그런 것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했지만 그 대학에서 뭐 그 돈이 없어서 좀 뭐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오케이. 뭐 그런 단위라도 생각을 해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막 그런 것도 또 고려하는구나라는 거 있으면 적어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는 되고 최악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것이죠.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 설득 방안도 뭐 그냥 무난하게 그냥 끌려오셔서 끌려왔죠. 거의 하드캐리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조금 아까 다른 분들 답변들을 좀 참조하셔서 예, 뭐 같은 얘기를 두 번 드릴 건 아니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감은 좀 어때요? 얼떨결해가지고 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그 당황하면 되게 샤이하게 이렇게 막 이러는 스타일이신데 그럴수록 눈 동그랗게 뜨고 아, 네, 알았죠? 네, 그렇죠? 뭐 당황하지 말고 뭐 부족하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쿨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